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라이나생명 매각, 외국계 생보사 이탈 가속화. 최근 신문에 라이나생명 매각 뉴스가 떴습니다. 라이나생명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뉴스가 신문에 떴고요.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죠. 외국계 보험사들이 예전에 들어왔던 보험사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계 생보사 중에는 네덜란드 생명의 이제 ING 생명이었던 회사가 매각이 됐고, 프루덴셜 생명이 매각이 됐고, 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좀 매몰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라이나생명의 매각 소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라이나생명의 모회사는 미국의 시그나 그룹이라는 회사예요. 영업 현장의 설계사들은 이 뉴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실제 고객들을 만나 상담하는 어떤 그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라이나생명이 그렇게 큰 회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자산 규모나 이런 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거죠. 지난해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는 13위 정도에 머무른 중소사고요. 중소보험사라고 할 수 있고, 총 자산의 경우에는 생보사 중에 21위예요. 그러니까 선두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보면 하위권의 회사죠. 근데 단기 순이익은 3위라는 겁니다. 1등 회사가 뭐였냐? 삼성생명이고요. 2등 회사는 교보생명이었고요. 3등인 회사가 어디냐? 라이나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작년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면 3,510억이었거든요.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대면 어떤 영업 조직은 약하지만, 거의 없지만, 홈쇼핑, 그리고 텔레마케팅의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매각 소식이 나왔다는 건, 이 보험업계에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고로, 이 라이나생명의 경우에는 총 자산은 4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메트라이프 생명이 21조, 프루덴셜 생명이 21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ROA, 즉 총자산 순이익률 경우에 라이나가 7.6%고요. 그에 반해 메트라이프는 ROA가 0.49%밖에 안 되거든요. ROE라고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경우 라이나 생명은 22.63%입니다. 반면에 메트라이프 경우에는 7.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RBC, 즉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 같은 경우 라이나 생명은 305%가 돼서 업계 평균을 상회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라이나 생명이 매물로 나온다는 건 보험업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알짜 기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존의 보험사들은 대면 조직 위주였는데 라이나 생명의 경우에는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의 강점이 있으니 그 기업을 인수했었을 때의 시너지는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뉴스에서 이거를 크게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왜 누가 이거를 사갈까? 참고로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이 보험 산업에 눈길을 좀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리딩뱅크 자리를 다투는 KB금융, 신한금융이 있다면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고요. KB금융이 어디를 인수했습니까? 프루덴셜을 인수했죠. 그러면 나머지 4대 금융지주에 어디가 남았냐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는데, 우리금융지주는 생보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생보사가 있지만 좀 미비한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지주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거죠. 물론 사모펀드 역시 보험사들의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AI생명의 경우에도 대면 채널 본부장이 사임했다는 뉴스가 좀 크게 떴는데요. 아무래도 외국계 보험사들은 이탈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결국 한국 시장에 진출했던 외국계 보험사들이 약 한 20여 년 정도 흘러와서 최근 들어 이탈하고 있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전 세계적인 트렌드지만 저금리로 인해서 운용이익이 많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 즉 재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2023년에 도입되는 IFRS 17 도입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보험사의 어떤 수익 구조가
당분간은 재미가 없을 거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성장이 좀 정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생명 너마저라는 그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자사의 목표치를 하향했다는 그 소식을 제가 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한국 보험 시장은 당분간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출했던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외국계 보험사들이 이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라이나 생명 매각으로 인해서 외국계 생보사가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